교사, 그리고 학부모,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도 학교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또 다른 규칙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받아라! 공폭탄! 후비, 괜찮아? 괜찮아? 생각보다 공을 3개 던졌네. 미안. 토토, 친구 머리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해. 난 진짜 그냥 장난이었어. 운동장에서 공을 그렇게 친구를 향해서 세게 던지면 안경이 깨지거나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그냥 장난이었는데. 토토, 이게 그냥 장난이라니. 괜찮아. 익숙해서. 거봐. 후비도 괜찮다고 하잖아.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야. 장난이라도 상처받을 수 있어. 리비, 요즘 학교 폭력은 정말 심각하구나. 물리적 폭력은 알기 쉽지만 주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따돌리거나 은근히 말로 괴롭히는 정서적 폭력이 많아진다잖아. 말도 폭력이란 거야? 별명, 놀림, 근거 없는 소문. 이런 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떤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 사실이 아니어도 소문이 퍼지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게 말로 하는 폭력이야. 지속적으로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도 많아. 내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기사를 통해서는 여전히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 잠깐의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모두들 무관심했대. 집단 따돌림은 방관 속에서 끝없이 지속될 수 있어. 말린 사람이 없었다니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중요한 건 누군가 멈추지 않으면 괴로움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야. 이 기사처럼 수년간 이어졌다니 당사자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해결 방법은 함께 고민하면 찾을 수 있어. SNS도 더 이상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된 지 오래야. 오히려 익명성을 빌어 소문이 쉽게 퍼진다는 특성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기도 쉬워졌지. 난 SNS나 단톡방에서 이런 일에 동조한 적 없어. 난 원치 않는 단체방에 강제로 불려가 한동안 놀림을 받은 적이 있어. 모두가 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게 현실이기도 해. 요즘은 온라인이나 단체방에서 별 생각 없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무심코 동조하거나 본인이 당하는 게 아니면 무심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좋아.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먼저 따끔하게 지적할게. 좋은 생각이야. 누군가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주의하게 될 거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방치하면 일상에서도 이런 따돌림이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어서와 리비, 토토, 후비. 이번에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어. 네. 토토가 운동장에서 무심코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놀랐던 일이 있어서 그걸 계기로 이번에 만든다는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란 것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나. 친구 사이의 장난도 학교 폭력으로 번질 수 있지. 최근에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도 많아지고 있어. 맞아요. 저희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어요. 맞아. 심지어는 단톡방이나 SNS에서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게 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따돌림과 같은 사이버 폭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 근래에는 명의 도용과 같은 심각한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야. 맞아요.
학교 폭력은 익명성에 숨어 교묘해지고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며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서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오프라인에서의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모두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똑같아.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성인들 10명 중 1명은 그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봤다는 통계도 있어. 그래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함께 만들려는 거야. 이미 법이나 학칙 같은 많은 방법이 있는데 또 뭔가가 필요할까요? 그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조치와 징계들이지.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학교 구성원이 먼저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 아닐까?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성원들 모두 함께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학교가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이해와 공감 속에 폭력을 멈추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만드는 약속입니다. 야야야! 책임 규약은 또 다른 교칙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상해와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과 모욕, 강요와 공갈,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까지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장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심의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절차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폭력의 이해, 예방, 대처를 돕는 교육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 폭력의 양상도 변화하여 교사 역시 주기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징후를 판별하고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 학부모, 보호자, 교원 모두 학기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 지도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 전반을 지도하는 교육적 행위입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와 같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생활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 역시 학교 공동체의 한 주체로 생활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면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람직한 학교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별 의견을 모아 책임 있는 약속을 만들어 봅시다.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친구와 선후배를 배려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자가 아닌 가장 능동적인 방어자가 되어 적극 돕겠습니다.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예방 교육과 신속한 대응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예방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학교와 먼저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은 학생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약속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함께 지켜나갈 더 좋은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을 함께 만들어주세요.